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45,000달러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과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다시 회복한 가운데 뉴욕 증시도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헝다그룹 파산 우려가 희석되고 테이퍼링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 역시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헝다그룹 파산 이슈에 대한 잠정적인 우려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헝다 자체적으로도 회생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중국 당국은 헝다 파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마지막 대비를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인데 최악의 상황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체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코인게이프의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SEC는 리플의 일부 문서 봉인 요청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소송 합의에 대한 시그널, 의지를 보인 거라는 분석입니다. 코인게이프는 그러면서 소송 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임 직전에 석연찮은 이유로 리플 상대 소송을 냈던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이 이번에는 암호화폐가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면서 옹호 발언을 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비트코인 ETF 출시를 반대하고 또 리플에 갑자기 소송까지 낸 인물인데 지금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고문다운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5,000달러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4,000달러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46,000달러가 다음 저항 영역으로 지목된 상태인데 45,000달러를 뚫고 얼마나 잘 지지를 받느냐가 5만 달러로 가는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33으로 공포 단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도 41%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슈적으로는 트위터발 호재가 45,000달러 돌파 시도 뒷심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트위터는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트위터는 이용자가 소액 결제 채널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팁 서비스를 정식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트위터 CEO 잭 도시가 비트코인 보상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시사했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서비스는 우선 애플 iOS 이용자 대상으로 제공되고 조만간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활성 이용자 수가 2억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보상 기능이 적용되는 것인 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일상적인 수용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꽤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동력을 완전히 찾았는지에 대해서 아직 기술적으로는 단언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코인데스크는 4시간 차트 RSI가 과매도 레벨에서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과매수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다. 바이어들이 계속 활발한 움직임을 유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46,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간 차트 RSI의 경우에는 현재 중립 레벨에 접근하면서 비트코인이 상방향 모멘텀을 되찾기 위해서는 추가 다지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주 동안 비트코인의 고점이 낮아진 패턴은 5만 달러 부근 저항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블룸버그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매클로는 현재 어떤 자산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초기 지표가 있다라면서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매클로는 미국 증시 하락이 상품 분산 투자 강세의 초기 신호를 제공하고 있다. 크루드 오일이 리스트 가운데 탑이다. 그 다음으로 금과 비트코인, 미국 국채가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매클론은 여전히 연내 비트코인 10만 달러 도달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 착수 입장을 밝혔지만 이게 비트코인에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시그넘 캐피털의 매니징 파트너 존능 팡길리나는 테이퍼링은 시간 문제다,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라면서 선반영 성격의 이슈로 분석했습니다. 스택펀드 공동 설립자인 매튜 딥은 FOMC 이후에 증시를 포함해 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FOMC로부터 암호화폐에 유입될 어떤 단기 위험도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분석했습니다. GSR 글로벌 트레이딩의 앤소니 빈스는 암호화폐 세계는 양적 완화에 아주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시스템 주변에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투자를 고려하는 많은 자금들이 떠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규제 불명확성이 암호화폐 성장의 주된 위협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규제 명확성이 강화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506.50포인트, 1.48% 오른 채 장을 마쳤고 S&P 500 역시 1.21% 상승한 4,448.98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1%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투심을 안정시킨 요인 가운데 하나인 헝다 이슈는 핵심 사업인 부동산 사업 부분을 국유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헝다 파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마지막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소식통 발언을 인용하며 당국이 각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헝다그룹의 잠재적 몰락에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점진적인 구제에 나설 수 있을 거라는 전망과 다소 배치되는 신호이기도 한데 이 소식통은 중국 당국의 조치는 조만간 닥칠 폭풍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회계사와 법률 전문가 등을 소집해 지역의 헝다그룹 재무 상태를 조사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헝다그룹이 추진해온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의 원활한 인수를 준비하는 한편 시위에 대비하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다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를 지시한 것이 국유화를 위한 대응인지 아니면 금융 시스템 충격 완화를 위한 조치인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리플 소송 관련 소식입니다. 코인게이프가 리플 소송이 결국 양측의 타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내놓으면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리플 소송이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우선 SEC가 리플 측의 비밀을 보호해주는 데 동의했고 SEC의 비밀 보호를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리플이 이 같은 요청을 했을 때 앞뒤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이게 서로 보호해야 될 부분을 배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가 조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SEC가 하위 테스트 조항을 지난 8년 동안 리플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답변했는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서류 봉인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게 제시됐습니다. 하위 테스트는 SEC가 XRP를 증권으로 판단한 기준인데 리플 측은 SEC가 XRP를 증권으로 보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한 서류 봉인 시한 연장을 SEC가 연장을 요청하면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앞서 SEC가 리플의 봉인 요청에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과 연관시켰습니다. 서로가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저명한 인사들의 비밀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비밀 문서를 법정에서 볼 것을 요청했던 것인데 이를 열람한 뒤에 일부를 비밀로 봉인하는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보고 싶은 것을 다 봤더니 결정타가 나오지는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합의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SEC의 봉인 시한 연장 요청은 일종의 시간 벌기 목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코인게이프는 또 SEC가 전직 관료인 윌리엄 힘먼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있다라는 점을 덧붙였는데
사실 이 부분은 힘먼뿐만 아니라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까지 재임 시절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더해진 상황이어서 SEC로서는 상당히 예민한 이슈로 번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리플로서도 SEC와 끝장을 보겠다는 스탠스를 밀어붙여서 이득 볼 것이 크지 않고, SEC 역시 리플 이슈에 함몰되는 것을 막고 규제 이슈 전반으로 힘을 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도 규제 당국으로서는 마냥 외면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10월로 접어들면서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는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이 클레이튼은 CNBC에 출연해서 암호화폐 기술이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는 재임 기간 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적대감을 보였던 제이 클레이튼이 지금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았고 리플에 소송을 제기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원리버와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인 파이어블록스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만 달러 전망을 내놨던 라울팔 리얼비전 그룹 CEO가 이번에는 카르다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울팔은 현재 에이다를 보유하고 있다. 카르다노 배후의 탄탄한 커뮤니티, 에티오피아 정부와의 신원 인증 계약 시스템 체결 등 다양한 활용 사례를 통해서 카르다노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칠리즈와 랠리 등 소셜 기반 암호화폐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타임즈의 NFT 컬렉션이 1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타임의 NFT 컬렉션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정오부터 진행됐는데, NFT 컬렉션 구입 열기로 인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가스비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해당 컬렉션은 40명 넘는 아티스트들의 독창적인 작품 4,676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개당 0.1이더였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